안녕하세요.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, 전직 항공사 승무원 이윤종입니다. 이번 5강에서는 해외여행 시 글로벌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저희가 해외에 갔을 때 혹시 같은 한국인이지만 비매너 행동을 보면서 약간 낯뜨거워지거나 이런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? 저는 종종 본 경험이 있는데요. 어떤 행동이 그러면 해외에서 매너 없는 행동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해외여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인사말 정도는 좀 배우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. 외국인인데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감사합니다,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. 똑같이 저희도 그 나라에 가서 간단한 인사 정도는 배워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나라마다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 미리 여행 가시기 전에 사전에 기본 상식을 좀 익혀두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봤었던 또 안 좋았던 경험은 뭐였냐면요. 해외 유적지였어요. 근데 해외 유적지 그 돌에다가요, 낙서를 하신 거예요. 한국말로. 누구누구 왔다 갔다 이런 걸 써놓으신 거죠. 제가 보면서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민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요. 저희는 워낙 좀 복잡한 사회에 살잖아요.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전철을 탈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서로 부딪혀요.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문화입니다. 근데 해외는요, 이렇게 지나가다 어깨만 싹 스쳐도 I'm sorry, 미안합니다, excuse me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얘기를 한국 분들은 거의 안 하세요.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하다, 내지는 매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지나가다 혹시 좀 스치거나 약간 부딪히거나 하면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호텔 이용할 때 유의사항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물론 호텔은 미리 예약을 다 하십니다. 그런데 예약만 해놓고 컨펌을 안 하시는 경우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. 너의 예약 번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.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. 그 호텔까지 갔는데. 그래서 예약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꼭 컨퍼메이션 넘버를 받으셔야 되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. 해외 호텔은 대부분 체크인 시간과 체크아웃 시간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혹 체크인 시간과 체크아웃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. 만약에 체크인 시간이 얼리 체크인이 되는 호텔이다. 그러면 새벽 일찍 도착했는데 밖에서 시간 보내다가 짐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 3시에 들어가시는 거 좀 불편하시잖아요. 그래서 얼리 체크인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빨리 호텔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호텔 안에 들어가면 가운 있잖아요. 저희가 실내용 가운이 있거든요. 그 가운하고 슬리퍼가 비치가 돼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신고 그다음에 호텔 가운을 입고 갑자기 복도를 나오시거나 로비로 내려오시는 분이 있습니다. 엄청 깜짝 놀랍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 절대 안 됩니다. 그거는 실내에서만, 자기 방에서만 쓰시라고 비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는 욕조, 그러니까 샤워 부스하고 바깥쪽에 다 물이 내려가는 하수구가 있습니다. 근데요, 외국은 대부분 바깥쪽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안쪽에 샤워 부스 안에만 하수구가 있습니다. 그래서요, 어떤 분이요, 모르고요, 욕조에 물을 계속 틀어놓고요, 그리고 막 거기서 샤워를 신나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욕조 물을 끄는 걸 잊어버리고 잠깐 나오셨는데 그 욕조 물이 넘쳤어요.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하수구가 없으니까 카페트를 다 적셔버렸어요. 그런 경우 호텔에서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. 카페트값 비쌉니다. 엄청나게. 그래서 몇백 불을 내시고 오시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욕실 사용하실 때 바깥쪽에는 하수가 없다, 여기 욕조하고 샤워 부스에만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것도 제가 실제로 본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, 아침에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셔요. 이제 이게 호텔 뷔페가 호텔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무료니까 아침에 이제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냥
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죠. 아, 나 뭐 오늘 어디 가는데 여기 텀블러에다가 여기 호텔에 있는 커피 좀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거기 호텔에 있는 커피 메이커에서 막 그 텀블러에 막 커피를 담거나 아니면 아, 요거 빵 진짜 맛있는데 요거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여행 갈 때 중간에 간식으로 먹어야지. 그렇게 가져가시는 경우 있어요.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휴지 같은 데 막 싸시거나 냅킨에 싸시는 경우 제가 봤는데요. 이거 호텔에서 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 됩니다. 그래서 뷔페에 있는 음식은 뷔페에서만 드시고 가지고 나가시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약간 얌체 같으신 분들 계신데 그 예약을 하실 때는 흡연 룸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연 룸을 예약을 하셨어요. 그런데 몰래 그 방에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. 아니면 거기 밖에 베란다에 나가서 몰래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담배 피시는 게 걸리거나 혹은 담배 피면 본인은 모르시지만 벽지에 냄새가 사실은 다 배이거든요. 근데 이분이 한 2박 3일 묵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셨어요. 근데 룸메이드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담배 냄새가 나요. 그러면 청소비 물어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 비용을 또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흡연을 하시는 경우는 꼭 흡연 룸을 예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팁 문화가 있잖아요. 그래서 중간에 제가 호텔에서 나가서 투어를 하는데 오늘은 수건도 좀 갈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지저분하게 좀 침대를 썼으니까 침대에 시트도 좀 갈아야 될 것 같고 하시면 꼭 팁을 놓고 오셔야 됩니다. 뭐 1불에서 2불 정도 침대 머리맡에 있는 베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오시면 되는데요. 만약에 내 방을 청소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Do not disturb 택이라는 게 있습니다.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택이 있는데 실제로 꼭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방 청소하지 마세요 이것도 됩니다. 그래서 굳이 뭐 청소할 필요 없고 뭐 수건도 뭐 교체할 필요 없고 하면은 그걸 방에다 이렇게 문고리 밖에 걸어놓고 가시면은 청소 안 합니다. 그때는 당연히 팁을 놓지 않으셔도 되겠죠. 그렇죠? 그럼 이제는 국가별로 주의해야 할 행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도 여행을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인도 사람들은 절대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왼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왼손으로 물건을 뭐 건네주거나 아니면 왼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면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. 이유는요. 혹시 인도 사람들 손으로 식사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오른손으로 카레랑 이렇게 밥을 먹고요. 왼손으로는 볼일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왼손으로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리고요, 발은 굉장히 하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장난으로라도 뭐 발로 이렇게 툭 차는 행동을 하거나 뭐 발로 이렇게 장난을 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.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리고 영국에서는요, 만약에 부위를 하실 때 이렇게 부위하시는 건 괜찮은데요. 이렇게 부위하시는 건 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짓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. 그리고 영국 지하철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하철이라서요. 통신이 불가능합니다. 아무것도 안 터집니다.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통신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그건 알고 좀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미국 여행하실 때는요. 팁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굳이 이렇게 식당 가서 뭐 팁을 주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는데 미국은 꼭 팁을 주셔야 돼요. 근데 최근에 제가 모 유튜버의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팁이 엄청 올랐대요.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식사 비용이 뭐 100불이다. 그럼 한 10%에서 15% 이렇게 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거의 18%에서 30%까지 낸대요. 그래서 뭐 100불짜리 식사를 하셨으면 거의 20불, 30불을 팁으로 내야 되는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납니다. 그래서 다 주게 되어 있고 이유는 물어봤더니 그런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어떤 서비스맨들이 급여를 굉장히 조금 받는답니다. 거의 최저시급 정도로 받는데 그래서 이 팁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문화래요. 시스템이 원래 그렇대요. 그래서 팁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호텔에 가셨을 때 벨보이가 이렇게 얘기해요. 너의 짐을 내가 네 방까지 올려줄까?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네 그렇게 해주세요. Yes, thank you 이랬는데 올려다 주잖아요.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. 반드시 팁을 줘야 됩니다. 이분들이 짐을 딱 올려준 다음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. 받을 때까지. 그리고 혹시 택시 타셨을 때 택시 비용이 뭐 15불 나왔다, 20불 나왔다?
택시에도 팁을 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도 20%? 15%? 이 정도는 꼭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영어로 keep the change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이게 잔돈 가져 이게 아니라 이걸 팁으로 주는 겁니다. 예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미국은 택시가 특이하게 운전석의 옆자리를 못 앉게 되어 있습니다. 아예 거기를 막아놨어요. 이유는 사고가 너무 많이 사실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석 옆자리는 못 앉게 되어 있고요. 뉴욕을 가보시면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아크릴로 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손을 갖다 댈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독일 같은 경우 저희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사인하잖아요. 이거 안 좋은 뜻이에요.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렇게 오케이라는 손짓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독일 사람들이 약속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약속은 번복하거나 늦거나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중국인들이 식사할 때요, 음식 엄청 많이 시키는 거 보셨어요? 4명이 갔는데 거의 8인분을 시켜요. 문화입니다. 중국 사람들은요, 음식을 먹고 남기는 게 당연하고 그게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음식을 싹싹싹 다 먹잖아요. 그러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혹시 중국 사람들이 초대를 했을 때 맛있다고 싹싹 먹잖아요. 또 시켜요. 싹싹, 배부른데 왜 자꾸 시키는 거야? 싹싹 먹으면 또 시켜요. 절대 싹싹 다 드시지 마시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입니다. 네, 그리고 술 문화도 있는데 술은 거절하지는 마시고 만약에 못 드시면 술은 받아놓고 남겨두시면 돼요. 그럼 더 안 따라줍니다. 그리고 일본은요,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국민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핸드폰으로 통화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에서도 통화하고 이러신 분들 꽤 있는데, 예, 일본에서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일본은 선물로 절대 칼을 주지 않습니다. 사무라이 정신이니까 칼을 준다는 얘기는 거의 활복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칼을 절대 선물하지 않습니다. 요런 좀 해외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좀 알고 가신다면 좀 즐겁게 해외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해외여행 시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제6강 해외 레스토랑 멋지게 즐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